여러분, 원래는 가능한 동쪽에는 뭐든 두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동쪽을 막는 일도 가능한 없도록 하셔야겠죠. 그리고 특히 창문을 막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네, 이것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으로 운과 복이 들어오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갑진년입니다. 이는 갑이라는 양의 모고행과 진이라는 양의 토행이 만나는 해로 우리 사주학에서는 편재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는 원칙적이지 않고 변칙적이며 또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이라고 하고 또 작은 양이 아니라 아주 많은 양이라고 하여 흘러다니는 재물, 즉 사회적인 유동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 원래는 변화가 아주 많을 것이다. 또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는 법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은 올 한 해 모든 기운을 다 얻을 것이니 큰 발복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동쪽에는 그 무엇도 두지 말라고 한 이유이며 또 창가는 그 무엇으로도 막지 말라고 한 이유인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기도 하였었죠. 네, 오늘은 그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동쪽은 비오라, 아무것도 두지 마라 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갑이라는 모고행의 기운이 얼마나 잘 살아나도록 만드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성공과 번영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여 이 갑이라는 모고행이 잘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풍수적으로는 동쪽을 비우고 막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동쪽에 장롱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또 동쪽에는 침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동쪽 벽에 시계가 걸려 있고 그 외 이동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쪽을 비우라는 것은 절대 지금 있는 것을 옮기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이미 있는 것들을 옮기시면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또 더 불편해지시겠죠. 맞습니다. 풍수는 가장 편한 수단으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시되 그것을 더 깨끗하게 더 정갈하게 만드시고 또 가능한 단순화시키시라는 말인 거예요. 혹시 장롱이 동쪽에 있으시다면 또 그림들이 동쪽 벽에 걸려 있으시다면 그리고 시계나 그 외 고정적인 것들이 동쪽 벽에 걸려 있으시다면 이곳을 항상 깨끗이 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고 또 누가 봐도 시원스럽게 만들어 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항상 신경을 쓰셔서 자주 동쪽 방향을 청소하세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 절대 이곳에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쓰지 않는 것들을 두는 일만 없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원래는 동쪽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네, 이것이 정갈하고 깨끗한 만큼 여러분은 부유로움과 행복함을 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늘 깨끗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 창문을 막지 마라. 이곳은 양기의 통로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양기가 아주 강한 한 해입니다. 네, 이 양기는 번영의 기운이고 성취의 기운이며 그리고 움직이는 기운이며 또 생명의 기운입니다. 하여 원래는 뭐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인 거예요. 물론 이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창문입니다. 맞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깨끗하고 정갈하고 막힘이 없어야 이 모든 기운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의 기운이 되어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올 한 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다 잘 풀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곳이 막혀있고 또 기회 출입이 불가능하다면, 아니 적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당연히 얻어야 할 운과 복을 그만큼 적게 얻을 것이니 분명 올해는 아쉬움이 아주 큰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올해는 창가를 절대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창가에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옮길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미 창가로 고정되어 있는 소파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기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의 거리만 띄워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틀과 유리는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한 번씩 꼭 닦아주세요. 여러분, 사실 기라는 것은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제가 창문을 막지 말라고 한 것은 이곳들에 잡다한 것, 불필요한 것들을 두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절대 있는 가구들을 옮기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풍수라는 학문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며 또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기본을 잘 지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원래는 가능한 낮에는 커튼을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명심하시면 올 한 해 창가로 들어오는 좋은 양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휴지통을 무조건 적은 것을 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휴지통이 집안에 많이 있어 좋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것은 항상 버려져야 할 것들이 담기는 것이라 집안에 있는 그 어떠한 물건보다도 음기가 강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올해라면 예외입니다. 네, 올해는 양기가 아주 강한 해기에 이것이 집안에서 요동치지 못하도록 음양의 기운에 조화를 맞춰줄 무엇인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아주 작은 휴지통, 또 예쁜 휴지통, 그리고 뚜껑이 반드시 있는 휴지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학에서는 맹독을 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이 한의원에 가셔서 한 번씩 맞으시는 봉침이 바로 그러한 예인 것이죠. 여러분, 이를 이독 제독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는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물건이고,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아주 예쁘고 아주 작은 뚜껑이 달린 휴지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젠 에이 언제는 휴지통 나쁘다더니, 언제는 다 치우라더니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올해는 신발을 꼭 깨끗하게 신으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 구두나 운동화, 그 외 신발류를 정갈하게 신어야 하는 한 해입니다. 네, 그만큼 여러분은 큰 부유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은 여러분이 착용하시는 모든 물건 중에 가장 강한 양기를 가진 것이라 이것만큼 원래 여러분은 활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 방금은 음기가 좋다면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발은 거의 대부분 밖에서 신는 것이죠. 네, 이것은 집안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이는 올 한 해 여러분의 번영운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풍수 물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신발을 신으실 때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또 깨끗한지, 그리고 끈은 잘 묶여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정갈하게 신으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이런 여러분은 올 한 해 큰 사업적인 성취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풍수는 기본을 중요시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이 풍수는 원칙과 기본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학문이에요. 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쓰임에 맞게 사용이 될 때 이것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학문이 바로 풍수라는 것이죠. 물론 집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주변 상황에 따라 약간씩은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약간씩 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확 달라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면 뭐든 제대로 된 용도대로, 또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이것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네, 분명 이래 하신다면 여러분은 풍수로 인한 그 어떤 해도 잊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항상 상식적으로만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만들 풍수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유로움과 행복함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